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소영입니다. 고려 무신 정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 무신 정권은 1170년 의종 24년 6월 보현으로 무신 정변을 시작되었습니다. 임금의 숙청을 끝으로 끝이 났습니다. 100년 동안 무신 정권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지 한참 되어야 고려 말기 각종 인재와 인물들이 마구 출장합니다. 즉 고려는 여전히 잠재력이 남아있는 국가였으나 무신 정권이 새로 고인물이 되어서 100년 동안 열심히 고려 인재 추적을 막았습니다. 고인들이 문신들이 차별 때문에 국가를 점령했다는 프로파간다를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기존의 문신들보다 더욱 원칙 없고 지도각의 실목지를 통하여 권력을 독점하는 먼저 안 맞는 옹졸한 방식이었습니다. 무신 정권은 기존의 쿠데타 정권과는 다릅니다. 일개 무인이 권력을 잡지 않은 잠시 참는 일시적인 차로로 끝나지 않고 무신들끼리 마피아처럼 권력을 돌려먹기 및 권력 정탈을 여러 차례 하면서 본질은 면목상의 국가 수반이 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교체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테오도시의 수반 60년 최씨 정권까지 거는 최씨 가문의 종마으로 변질하였습니다. 최후 최항 제위까지 460년간 이어진 최씨 정권과 300조 출신의 김변, 임년, 임리무가 연이어 정권을 잡았습니다. 크게 최충원까지의 전반부 최충원의 이후의 후반부터 나눌 수 있습니다. 고려 사회에서는 무신 정권 집권자 중 경대승만 일전에 실려있습니다. 나머지 무인들은 전부 반역 일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임령과 임용은 함께 하나의 일전으로 수록했고 사회실장 혼자 집권보다는 이고는 별도의 일전이 없습니다. 몽골과의 전쟁 끝에 사비로 전략했던 고려의 군주 원종이 오늘 등에 없고 신명주의적인 정책으로 이들을 압박 및 견제하였습니다. 끝내 임무가 개경 환대에 반대하다가 원종에 살해당했습니다. 다시 개경 환도로 돌아오면서 고려는 무신 정권 지하에서는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그때부터는 원인 간섭 시기였습니다. 전장들이 300층의 난으로 제어했지만 강우가 몽골군이 진압에 나서면서 제주도의 제안을 끝으로 모조리 전멸하였습니다. 결국 무신 정권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이들 세력 일부가 오늘날 일본 어깨나오로 탈주했다는 설이 일부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 나라에 갑자기 거성이 나오는 등 발달한 건축 기술과 오키나와 유적지에서 대규모로 고려 기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절차가 완전히 제주에서 망한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오키나와까지 가서 소왕국을 건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는 확정될 수 없지만 10세기 14기 사이에 한문에서 오키나와로 대규모 민이 건너갔으면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초기인이 정유물 정신화한 3조 시기 이방 이고 정주부 때까지는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런 무신들의 합작기까지 중과의 권한이 무신 정부가 매우 커졌기 때문입니다. 뒷날 이고가 이방에게 사라지면서 3조 정신이 균형이 깨졌습니다. 중과의 권한이 이방과 정주부를 적절히 견제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이 정주부에 의해 지원을 당하고 그 뒤에 경대수의 정주부를 제거한 후에 중방을 무력화시키면서 무신 정권 집권자들 견제 세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의문을 거쳐 최충원 데 이르러서 그의 독재 정권이 되어 아들부터 승승장까지 권력이 수립되었습니다. 기존의 이를 층들을 제거하고 새로 권력을 잡은 이들은 죄인들을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려 국정을 파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칼을 휘두르고 요즘성을 놓아서 자기 뜻을 따르게 만드는 정복식 해결법이 너무 고대 부족하다라면 몰라도 한반도 전체를 다스리는 중시 국가인 고려를 효율적으로 커버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관료제 일령제의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적폭이나 부적국가 수준의 정치 능력을 보여준 문신 정권은 그 권력의 확장에 필연적으로 한계를 보였습니다. 개혁 내 신이 고자도로 권력 위에 올라탄 이들이 아무리 묵박적이고 향락을 공개해봤자 고려 전체의 백성과 세력을 지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논리로 보면 자신이 사유할 수 없는 병력은 결국 남의 군사거나 어차피 남의 군사가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 개인의 차원에서는 없는 이만 못하였습니다. 다른 쪽의 쪽수가 불안하고 고려의 전체적인 공격이 예전처럼 강성해지며 통합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인디아 경쟁자들의 군사력 증거였습니다. 본인들이 그리했듯이 하룻밤 안에 기습을 통해서 정부가 물에 뒤집혀져도 아무런 변명거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무신 권력자들은 자신이 직접 손에 줄 수 없는 군사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견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국방력의 하야가를 가져왔습니다. 군사 동력과 행정력이 이전 그런 전쟁 시기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떨어졌습니다. 물론 있는 군사들조차 유력자들이 각자 자기 보신을 위해 최대한 자기 곁에 잡아들고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무신 정권의 집권자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극히 낮으면서 이익과 권력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일단 무신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의정을 폐위시키면서 벌어졌습니다. 그 밖에 영종, 희종, 원종 등이 부인 집권자들에 의해 폐위당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집권자의 어른 권위 출신 등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군주도 마음대로 폐위하여 버렸습니다. 충성도가 극히 낮았습니다. 이익을 제외한 무신들은 실권자에서 만족하고 자신이 직접 군주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무신 정권의 군사력이 수근이 1000명 단위로 전체 군사력과 비교해 매우 작은 규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무신 정권 정부를 점령하는 데가 필요한 군사력으로 문신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를 하위 호환으로 대변하며 항쟁을 즐거웠을 뿐입니다. 한편 무신 정권은 자신들의 이익과 신변의 이익이 강한 다음에 국가가 막아들까 말든 모든 문제 책임을 회피하고 숨는 작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세실 정권은 당시 12세기 중반 세계 최강이었던 몽골 제국의 군대를 맞아 적극적으로 항쟁할 생각도 혹은 협상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화도에 들어박혀 항쟁도 항복도 않은 어정한 상태로 30년 동안 끌면서 순간순간 이 길을 모면하였습니다. 몽골을 기만하여 여기까지 막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몽골 군대를 불러일으켜 몽골이 침략할 수 있는 빈미를 제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이 니룩을 습격하여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든 말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런 짓을 간 이유는 몽골에 항복하면 자신들 정권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명목상 국가라면 대구의 한국에도 동아시아 전통의 책봉 조공 체제에 결립되어 제국 군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무희경 같은 단순한 실권제에 불과하다면 대국에 항복했을 때 보장할 수 있는 지위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몽골에 항복하고 얼마 못 간 무신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게다가 무신 정권은 국정에 큰 자질이 없는 자들이 기존의 몽골 귀족들이 가졌던 부패를 더욱 저열하게 물려받았습니다. 국가를 최대시킨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의 군인들은 태반이 1000명이나 문자를 모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고위 군인조차 국가 통치에 대한 지식 따위는 감쌌고 본인의 일만 배웠을 줄 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무신 정권부터 고려는 그 모습만 남게 되었으니 국내에 잘 알려진 예전의 고려와는 다른 가야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상